본론으로 좀 넘어가서 말씀들을 나눌 텐데요. 예. 이렇게 경직된 표정으로 계시면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표정을 좀 풀어주시고 저를 그렇게 날카로운 눈으로 이렇게 안 보셔도 제가 잘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진행에 우리가 좀 이렇게 분위기를 풀기 위해서 김가을 선생님 맞으시죠? 예. 마이크 앞에 좀 챙겨주시고요. 예. 아까 이제 아마 예술 활동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관련해서 좀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동양화 작가로 회화 작가를 하고 있는 작가고요. 특히 저는 산수화 전공을 했기 때문에 산수에 관련된 바다, 육지에 관련된 거를 SDG랑 같이 포함해서 생태계를 어떻게 그림으로, 언어로서 좀 더 관객들에게 특히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그 다음에 장애인분들까지 함께 연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혹시 전시 같은 것도 진행하고 하시는 거고요? 네, 벌써 5월 달에는 순천까지 가서 전시회를 진행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바다에 관련된 블루오션에 관련된 전시를 했는데 그곳에서도 쓰레기라는 것들을 또 발견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또 그림으로도 표현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많은 걸 보게 되고요. 계속 지금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그림으로 소통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기회에 뵙게 됐습니다만 굉장히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떤 전시를 하시고 어떤 프로그램을 하시는지 다음에 한번 좋은 기회가 있으면 직접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오늘 좋은 의견 좀 많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서대문 구청장님 최근에 아주 좋은 소식이 있으셨던데 마이크 혹시 제가 훈장 받은 거 얘기해요? 네, 그렇습니다. 네. 프랑스 국가 훈장, 레지옹 도네르 훈장을 5월 18일 날 프랑스 대사관에서 받았습니다. 네. 굉장히 그 훈장 자체가 프랑스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훈장이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요. 네. 예전에 그 나폴레옹이 제정했던 훈장이고요. 저희가 그 서대문구하고 프랑스 대사관하고 10년 넘게 지속적인 문화 행사를 같이 쭉 해왔거든요. 그래서 문화 교류에 공이 있다고 이렇게 해서 주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좋은 소식이 있으셔서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마이크를 우리 도봉구청장님께 좀 전해주시고요. 12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달을 보내고 계신데요. 네. 전 소회가 좀 궁금합니다, 구청장님. 12년이 길면 길고 짧은 짧은데요. 그 정도 했으면 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대사관이 있었으면 다른 훈장을 받을 텐데 도봉구에는 대사관이 없어서는 훈장을 못 받았습니다. 네. 특히 도봉구는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잘하는 구청으로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요. 네. 특별하게 그런 분야를 좀 고민하셨던 이유가 있으실까요?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게 국가 단위의 정책이나 지방정부의 정책으로만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실천과 연결이 되어야만 그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시민교육 그리고 초등학교부터 지속가능 발전에 관한 이해 또 그것을 가정 내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자체 ESD 교재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또 시민들이 시민 강사 양성을 통해서 직접 학교에 그 교재를 가지고 지금 그 교육을 하고 있고요. 시민 교육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늘 도봉구 하면 SDGs는 물론이고 특별하게 ESD에 관심이 많고 ESD를 가장 잘하는 우리 자치단체로 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저는 그 구청장님의 그동안의 성과 중에 가장 의미 있게 제가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가장 의미 있게 받아들였던 게 그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구 단위에서 이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좀 이렇게 기본적인 모델을 만드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 내용도 좀 많이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지금 참석하신 분들이 우리 이른바 SDGs를 풀뿌리 차원에서 어떻게
작동하게 해왔는지 그 얘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도봉구청장님은 PPT를 준비하셨기 때문에 가장 먼저 기회를 드리고 의견을 한번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지속가능 발전 관련해서 역할을 해왔는데요. 저희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 담당할 수 있는 부서, 팀을 최초로 2012년에 전국에 최초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지금은 국 단위의 지속가능 발전국을 만들어서 부서 중에 지속가능 발전과 연계되어 있는, 직접적 연계되어 있는 과를 그 국으로 편제를 했습니다. 이거 역시 아마 전국에서 최초가 아닐까 싶고요. 2015년도에 이것도 최초로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위원회를 만들고 또 뭐 보고서 발간 이런 규정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지금 올해 7월 달부터인가 지속발전 기본법이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됩니다. 회복이 된 거죠, 말하자면. 예. 새로 제정이 된 게 기본법으로 상향이 됐는데 7월 달에 지금 시행이 되고 됩니다. 있죠. 예. 근데 저희는 2017년에 이미 기본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제정된 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들도 기본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잖아요. 저희는 5년 전에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을 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년에 지금 통영에서 오셨는데 RC 지속가능 UN 대학에서 지정하는 지속가능 발전 교육 거점 도시로 저희가 지정을 받아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연계해서 ESD 아까 말씀하신 ESD 교재 발간해서 교육 현장에서 지금 그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하나하나를 다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까 그 교육과 관련해서만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재 발간을 어디에서 의뢰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학교의 교사들, 우리 공무원들 그리고 전문가가 함께 협력해서 교재를 발간했습니다. 초등 저학년용과 고학년용 두 가지 교재를 만들어서 보니까 우리 마을에서 지구별까지 가는 17개의 약속이라고 하는 제목의 교재를 만들었는데요. SDGs 17개 목표를 아주 쉽게 간략하게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이게 이제 ISBN이라고 해서 도서 등록된 도서이기도 합니다. 네. 이거를 지금은 초등학교 아이들 대상으로 수업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관내에 23개의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 16개 학교 그리고 185학급 4,357명이 지금 이 교재로 수업을 받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네요. 그 외에 이 교재를 가지고 교육하기 위한 이 시민 강사가 필요하잖아요. 몇 년 동안 저희들이 준비를 해왔습니다. 평생교육을 통해서 시민 강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왔고 이분들이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ESD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청소년 프로그램으로서 느루라고 하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는 이런 거 국제적인 교류 프로그램입니다. 8개 학교인가 8개 나라인가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햄버거의 진실이라고 하는 먹는 것과 관련돼서 이것이 지속 가능성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가 이거를 이 국제 청소년들이 토론하는 실천하고 토론하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올해는 입는 것, 패션과 관련된 패션이 어떻게 지속 가능성과 연관이 되어 있는가를 가지고 실천하고 그 실천의 결과를 토론하는 이 국제적인 프로그램인데 이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대학도 시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뭐 이런 정도 하면 3분 됐나요? 네. 사실은 이게 이제 그 구청 단위에서 지자체 단위에서 처음 시작하는 게 정말 어려웠습니다.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던 일들이고 처음 2010년에 11년부터 이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된 공무원 교육을 시작했는데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교육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업무 간의 실천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지속 가능성과 연관이 되어 있는가를 1차 교육을 하고 더 이상 진행을 못했습니다. 이행 교육 수립하고 해야 되는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일단 중지를 하고 한동안 몇 년 동안 그런 실천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다시 전 공무원들 교육을 해서 부서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을 여기까지 진행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도봉구에서 진행해 오신 다양한 이제 이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노력들, 특히 지속 가능 발전 교육에서의 이 풀뿌리 성과들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할 만큼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지속 가능 발전 이런 쪽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구청장님 같은 분들이 좀 더 하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합니다. 네, 이미 지속 가능성이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문석진 서대문구청장님, 네, 12년 소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SDGs 관련해서 우리 서대문구청의 자랑거리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2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주 짧고요. 앞으로를 생각하면 길고 그렇죠.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이제 지방 정부는 대체로 사회를 볼 때 어떤 이슈가 우리 사회에 중요한가 이런 어떤 정책 감수성을 사실은 이제 지방 정부 수장들이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가져야 될 제일 필요한 요소는 제가 12년 해보니까 정책 감수성, 이를테면 현재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걸 봐야 되거든요. 그걸 저는 이제 감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환경과 관련된 의제들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기후위기, 기후변화 마찬가지고 팬데믹 마찬가지고. 그러면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처음에 지속 가능 이런 얘기를 하면 주로 환경에만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환경을 보호하는가 이런 관점으로 놓이기 쉬운데 사회를 전체를 본다고 하면 오히려 첫 번째 SDG 첫 번째가 퍼버티가 나오듯이 우리 사회의 어떤 복지 문제 그리고 우리가 2010년도에 같이 이제 구청장을 해서 똑같이 삼선을 했는데 그때 이제 무상급식으로 시작된 해였어요. 2010년도 그때 사회 의제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복지를 포퓰리즘으로 보는 거예요. 특히 이제 신자유주의 쪽 외치는 분들이 저는 이거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를 보는 관점이 잘못되어 있다. 최저 기본선을 얼마만큼 우리가 확충해 가야 할 것인가. 그 지방정부로서 할 일은 무엇일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 중에 한 아이템으로 이슈로 나온 게 이제 무상급식이거든요.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우리 사회에 대한 어떤 그 가난의 문제 또 조금 더 크게 얘기하면 복지의 문제 이런 부분은 더 이상 포퓰리즘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 기본선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거기에 이제 연장해서 보면 혼자 해서는 안 되거든요. 연대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에 맞는 이런 시장 군수 구청장들끼리 자꾸 지방정부 협의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가능 지방정부 협의회가 만들어지고 교육 같으면 평생교육 협의회가 만들어지고 또 분권 같으면 자치분권 협의회가 만들어지고 이런 일들을 할 때 혼자 잘할 수는 없지만 잘하는 사람이 도드라지게 일을 잘 해주면 쉽게 퍼지는 건 아주 쉽거든요. 그래서 도봉에서 이를테면 교육 교재를 발간하면 그냥 우리 베껴요 그냥. 그거 또 만들 필요 없잖아요. 네네. 그죠?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당진에서 그 지속가능 발전을 가지고 각 과장들이 연초가 되면 발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지속가능에 대한 의제 SDG 17가지 의제하고 내가 하는 업무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걸 발표를 한다고요? 저는 그래서 당진이 아마 SDG에 관한해서는 제일 진도가 잘 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는 우리 도봉이 교재도 발간해 가면서 이렇게 쭉 진도가 나가 있죠.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냥 베껴 오면 된다. 베껴 와라 빨리빨리.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
물론 저희가 잘하는 거는 저희 거 100기라고 얘기합니다. 예, 우리의 복지 정책 같은 경우에 동복처우부화라고 하는 것.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 주민과 함께 사회가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연대해서 도울 수 있을 것인가. 법적으로 돕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의 사회에 연대하는 기부를 통해서 돕는 이런 프로그램을 했거든요. 그 백화점 보듬기라고 표현하는데 매월 30만 원 정도를 자립할 때까지 지원하는데 2011년 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정말 지속 가능성이 있죠. 네. 746가정에 지금까지 지원된 금액이 42억 원입니다. 우리 지역사회 기부를 통해서. 이거는 예산이 아니에요. 그러면 기부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법적 요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장 어려운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런 한 영역에서 이러한 것들을 하면 서로 또 벤치마킹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잘하는 거 경쟁하듯이 뭘 좀 저렇게 잘했지, 뭘 상 받았지 이러면서도 또 동시에 그걸 가져와서 우리 걸로 소화하고 또 만들어내고 이러면서 지난 12년간 제가 장담하건대 우리 사회 어디를 가보시든지 간에 과거보다 우리 사회가 훨씬 더 발전했다라고 느끼실 겁니다. 서울만이 아니라 지방에까지. 그리고 의식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것이 풀뿌리 지방정부의 역할이었고 이런 것을 해냈다고 생각해요. 뭐 저희가 더 이상 이제 구청장 직으로서는 더 지속 가능성은 없지만 생각과 우리 풀뿌리 활동가와 지역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좀 지속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전 선거를 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진영이 다르면 예전의 걸 다 엎어버려요. 아예 단절시켜버려요. 이게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계속 쌓아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다음에 하시는 분은 예전에 했던 분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더 개발해 가시면 되는 거죠. 예. 저는 도봉하고 경쟁하지만 항상 도봉이 잘한 건 그냥 베껴옵니다. 거기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걸 배척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같은 도봉에서 다음 되신 분이 이렇게 잘한 거를 지난번 구청장이 한 거니까 이거 다 없애버려. 이러면 지속 가능성이 없잖아요. 저는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이제 이번 경우에는 저희들 진영 쪽보다는 이제 다른 쪽 진영에서 많이들 맡으셨는데 저희들이 잘해온 것은 그대로 이어서 더 지속 가능하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사회에는 정말 다양한 의제가 있습니다. 이 다양한 의제를 우리 구청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얼마만큼 감수성을 가지고 정책 감수성을 가지고 수용하고 이것들을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기준과 잣대에 의해서 풀뿌리 차원에서의 노력들 이런 것들을 해오신 과정들을 좀 말씀해 주셨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야말로 이런 것들이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풀뿌리에서는 이게 좀 계속 그 성과들을 축적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좀 고민하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서대문 구청장님께서 당진시 얘기를 쭉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당진시에서 좀 우리 정책관님이 화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문석진 서대문구청장님께서 당진 그 SGDS에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1월 달에 와서 우리 선배님께서 지속가능 발전의 토대를 만들고 씨앗을 심고 저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영양분하고 이제 물을 갖추는 과정에 이제 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그 사무관들을 연초에 그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인터뷰를 하는데 모든 부서 추진하는 업무에 있어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 17개와 그 전략을 연계해서 우리가 과연 이 업무를 추진할 때 어디에 연계가 되는지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속가능 발전 담당관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다 연계가 되어 있잖아요. 뭐 빈건서부터 네트워크까지 하다 보니까 이제 부서 간의 협업은 이렇게 잘 되는 거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6개월 정도 되면서 이제 느꼈었던 부분은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것이 사실상은 그동안에 우리가 많은 물질 문명에 있어서 그 편리함만 추구하고 있었던 이런 생활들이 젖어 있었는데 이 지속가능 발전은 일종의 우리가
지구를 살리기 위한 그 불편함을 좀 감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담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추진하는 그 성인들도 물론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청소년들이 좀 더 성장하면서 이게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게 좋겠다 해서 시작했던 부분들이 그 청소년 RGR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알고 보니 지속 가능, 하다 보니 지속 가능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동아리 활동을 지금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특별히 뭐 지원하는 건 없지만 애들이 할 수 있는 뭐 교육비라든지 뭐 단순한 재래비 정도를 지원하는데 제가 지난 3월달에 그 중학교 2학년 그 수업하는 데 가봤었는데 제가 생각했었던 중학교 2학년 중2병이라고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중2병이 아니고 실제로 보니까 그 친구들이 지구에 대한 생각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교육으로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하나 시민 지속가능 발전소라고 해서 그 발전소가 에너지를 계속 뽑아내듯이 우리 시민들이 지속 가능성을 계속 뽑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름으로 이렇게 시민 지속 가능 발전소라고 명칭을 하고 상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속 가능성과 연계된 그 지역의 현안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리빙랩 형태의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팀당 한 300만 원 정도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성과가 좋습니다. 예산이 좀 더 추가가 되면 좀 더 많은 동아리가 활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이 넉넉지 못하다 보니까 또 신청을 했다가 안 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서 지금 안타까움이 있는데 좀 더 확보를 하고 해서 후발로 제가 늦게 참여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 다른 시군들의 또 다른 지역의 사례를 좀 벤치마킹을 해서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서울의 우리 도봉구 그리고 서대문구 그리고 충남 당진 이 세 곳의 얘기들을 함께 좀 들어봤습니다. 저는 어느 도시에 사느냐가 사실 나의 삶의 질을 이제 가늠하는 굉장히 중요한 잣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시의 시대, 시민의 시대가 더 이제 가까이 다가오게 될 텐데요. 이 도시들이 얼마만큼 지속 가능한 도시로 성장해 나가는지 계속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좀 얘기들을 연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SDGs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학교 선생님과 또 우리 실제로 활동하고 계신 봉사하고 계시는 늘품 나르샤 이 두 사례를 같이 얘기를 좀 한 번 더 듣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지역의 활동 그리고 청년들의 활동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마지막에 제가 여쭤볼 건데요. 미리 답변을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기후위기도 점점 심화되고 코로나19 우리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우리 사회의 불확실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들 이제 그 행사의 주제도 그렇습니다만 코로나19 이후에 더 나은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서 제일 마지막에 짧게 한 분씩 다 좀 제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해야 될 건지 우리 도시에서 우리 풀뿌리에서는 어떤 준비들을 해야 될 것인지 여기 계신 오늘 패널 분들께서 한마디씩 이렇게 답변을 마지막에 꼭 듣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늘품 나르샤부터 아마 준비를 좀 해오신 것 같은데 같이 소개해 주시면서 얘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준비하는 네.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한번 준비하시면서 네네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늘품 나르샤는 그 비영리 법인입니다. 그 민간 저희 그 주민자치위원들이었었는데 그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자치 활동을 하면서 그 위원들 간에 그 활동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이나 그리고 이제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일치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원들과 같이 함께 뭔가 지역사회에 좀 더 보람된 일을 해보자 해서 이제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단체를 설립하면서 바로 저희가 팬데믹이 또 왔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가 그 당시에 상당히 부족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스크도 직접 제작을 해서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 노약자나 이런 분들한테도 전달도 했었고요. 다음에는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또 겪고 계실 때 저희가 3D 프린터를 할 수 있는 지금 이제 하고 계신 김관영 씨가 계신데 그분이 이제 3D 프린터 운영할 줄 알아서 그분이 이제 메뉴판 소상공인 분들 식당 같은데 특히 가시면은 A4 용지에다가 메뉴판을 이렇게 메뉴를 해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직접 3D 프린터로 제작을 해서 그렇게 해서 무료로 저희가 해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팬데믹으로 또 그 어려움을 당해서 이제 그 힘들어하시는 연로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무드등이라고 해서 이제 힘내시라고 이제 불두르는 당신이 최고라든지 언제나 함께 있다든지 이런 내용의 무드등을 해서 이제 설치를 또 해드렸었고요. 이제 그런 분들께서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상당히 좀 혼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거를 보면서 위안도 많이 받으셨고 가셨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 그게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 풀뿌리 저희가 활동이었던 거를 알고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저희 활동을 하면서 폐플라스틱이 많이 지역사회에서도 많이 좀 나들은 걸어 다니기도 하고 마침 그 당시에 그린시티 저희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폐플라스틱 특히 이제 그 생수병 같은 경우에는 분리수거가 가능해서 그래서 그 분리수거한 그 생수병을 어떤 방법으로 다시 뭐 리사이클이든 업사이클이든 한번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중에 이제 새로운 아이템을 이렇게 선정을 해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저렇게 기계에 걸어놨는데요. 잠깐 저희 실무 우리 기술이사님이신데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네. 이 기계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그 지금 이제 뭐 폐플라스틱을 지금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 건지 저희는 잘 모르니까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시작한 계기는 작년에 이제 뭐 그린시티 이제 하면서 이제 원래는 병뚜껑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 금천구에 보니까 뭐 병뚜껑으로 뭐 이렇게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착안해서 원래 다른 거를 이제 저희도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작년에 이제 물 먹었어요. 물 먹으면서 이게 그 제가 이제 프린터 이제 카페 이제 활동하는 데 있는데 누가 이제 좀 이런 이제 비슷한 이 기구가 이제 영상으로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유럽 쪽에도 이제 러시아나 이제 요쪽에는 이 페트병에 대한 이제 재활용에 대한 부분이 이제 엄청 이제 기술이 이제 많이 오픈돼 있고 이제 정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국산 페트병하고는 조금 다른 게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어찌됐건 이제 뭐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좀 극복해서 지금 이 기회까지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 그 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공모전 또 한 개 준비하고 있는 이 줄넘기가 원래 오픈되면 안 되는데 요걸 이제 지금 이제 애들을 이제 그 공모전에 이제 환경 공모전에 환경의식 뭐 인식을 올려주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저희가 처음에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뭐 이것저것 이제 활동 이제 쭉 해왔어요. 해오다가 저희가 이제 솔직히 제가 이제 솔직히 부족한 부분을 이제 다른 분이 이제 채워주시고 하셨는데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그 공간적인 문제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해주시다 보니까 저도 이제 다시 이제 또 이제 월급이라든가 뭐 이런 걸 제 이제 취미 활동이니까 취미 활동을 이 봉사로 지금 잡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 코로나 이제 식당에 메뉴판 해드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이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 폐기물, 일회용품 그 부분에서 영상을 이제 그 봤는데 우리도 이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이제 좀 시작됐는데 지금 이거를 거의 한 1년 정도 지금 이렇게 이제 좀 시스템 최적화하는데 걸렸고 지금 또 이제 계속 업그레이드는 하고 있어요. 예, 프린터가 있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좀 제약이 없고 그리고 뭐 저희가 뭐 어차피 페트병이라는 게 제 이제 영상에 그 안 틀어졌는데
아니 안 틀어주셔도 됩니다. 뭐 그냥 뭐 구두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한 500년 정도 이제 안 썩다 보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제 저희가 뭐 폐기물로 묻어서 500년 동안 묵혀서 거의 뭐 몇 대가 지나가고 나서야 이제 사라지는 그 형태인데 그거를 그러면은 실생활에 이제 접목하면은 그러면 다시 공장에 가서 대기 오염이나 이런 그 재처리 과정이나 거기서 이제 나오는 폐수라든가 이런 과정을 이제 전체적으로 줄일 수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어찌됐건 이걸 계속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네, 부회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그런데 그래도 영상을 한번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3일 준비했는데 아까 자르신다 그러더라고. 저기 좀 심정 상했었는데 보시는 게 좋겠죠. 네, 한 1분 정도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말씀해 주신 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같이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I know you 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and tell me what's wrong and why you never said you felt that way. And guess you're trying to stay strong and fake a smile until I look away. But I've known you too long, it hurts to watch your blue eyes fade to gray as you fade away. Yeah, I'm about to fade away, cause every time I wake up I feel like it's Monday. Something's going wrong with all the chemicals up in my brain. All of a sudden I don't look at anything the same way. Got a buildup of my thoughts sitting in an ashtray. I'm sorry that I'm so inconvenient, okay. Just let me be me and I'll stay out of your way. I can see the way you look at me, I'm such a disgrace. I never really asked to be brought into this place. You wanna love me? Well then baby I have a taste. All the highs and the lows, no you'll never be the same. I don't really wanna hurt you but I can't control the pain. If you're sticking by my side maybe we could be okay. Okay, maybe you could be the change I need today. 네, 잘 봤습니다. 이것도 부회장님이 직접 제작한 영상이네 보니까. 네, 좀 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가지신 재능을 우리 풀뿌리 지역사회에서 이 지속 가능성과 연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실제로 진행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좋은 사례를 함께 했고 또 궁금한 걸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통영의 충렬여고에서 근무하시는 홍도순 선생님이신데 먼 길을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늘 열정적으로 이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오랫동안 진행을 하고 계신데 그동안 해오신 활동들 조금 짧게 한번 소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마이크를 잡으면 잘 안 나요. 왜냐하면 활동이 너무 많다 보니까 또 욕심은 많고 그리고 이거 소개를 어떻게 다 하노 막 이랬는데 저보고 뭐 9분 발표라는데 9분은 안 할 게다 내가 줄라면 3시간을 주라 이랬는데 제가 이제 다 소개는 못 하고 그죠. 저는 이제 왜 이걸 하게 되었는가 지금 앞으로도 왜 하느냐 하면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그럽니다. 너가 아는 거 엄청 많잖아. 배운 거 엄청 많잖아. 정보도 많고. 그런데 왜 삶에서 행동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노? 안과 삶이 일치하게끔 삶에서 녹여내라. 그래서 제가 실천가의 삶을 키웁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가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1학년을 딱 맡아요. 통합사회를 맡으면 6주 동안 저는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서 2단원의 자연과 인간의 삶, 그 다음에 마지막 단원의 9단원의 지속가능한 삶이 있어요. 거기에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실천의 날을 네가 정해라. 각자가 정해라.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코로나 오기 전에는 모두모로 했는데 지금은 개별로 합니다. 코로나 오고부터는 20년부터는. 그래서 네가 정해서 체크도 네가 해라. 최소 4개 항목 이상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 사이에 교육을 시키는 거죠. 지금 지구가 얼마나 아픈가. 그 다음에 탄소 중립 2050. 그 다음에 기후변화로 우리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막으려면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가족과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거 정하면 제일 좋다. 그리고 잘하는 거 하지 마라. 못하는 걸 해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나중에 소감을 적어내면 선생님이 거기 가산점이 있다. 이렇게 해요. 그 항목을 쫙 줍니다. 그러면 이제 환경 감수성부터 해가지고 환경 역량 6가지를 쫙 줘요. 그래 그게 막 맞춰서 하랍니다. 그럼 아이들이 체크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올해 제가 먼저 자랑을 하는 거라. 왜냐하면 이거 까먹을까 싶어서 소개를 못 할까 싶었어. 그랬는데 다행히 이제 통영 지속 가능 발전 협의회에서 SDGs 책자에 책 발간비를 100만 원 준대요. 그래서 제가 또 돈에 눈이 어두워갖고 그 100만 원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어느 단계에 왔냐면은 지금 이제 학기가 마무리되는 단계잖아요. 그래서 지금 소감문을 어머 저 너무 행복해 죽겠어요. 아이들이 저거가 폼지를 하나 만들었어. SDG 일기 쓰기 요래 갖고 예. 그래가지고 지금 아마 제가 막 그거 먹고 그 카톡에 막 보냈는데 하나도 안 띄워주시네요. 띄워주기로 했는데 3장. 근데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게 너무 행복했고요. 제가 그걸 들고 올라 했는데 수행 평가기 때문에 잊어버릴까 싶어서 짐도 너무 많잖아요. 그렇게 해갖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고마운 거는 뭐냐면 제가 지도하면 우리 아이들이 따라온다는 거라. 그러면 그 아이들이 2050년대 되면 40대고요. 초등학교 제가 강의 가보면 그 아이들은 30대가 된대요. 그러면 30, 40대에 우리의 주역이 될 아이들에게 공부 잘해라. 이런 교육 시키면 안 되는 거라. 너가 지구를 살리는 거 2050년에 지구 살리려면 탄소 포집 기술 저희들은 할 수 없어요. 지금 계신 분도 못 합니다. 누가 해야 되나? 지금 우리 아이들 초중고등학생들이 해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 진로도 찾아주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하는데 제가 이렇게 동아리를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는 왜 그러는가 하면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꿈을 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런 걸 하면서 공부를 더 잘하고 내가 왜 지역 사회를 위해서 뭐를 해야 될까 이런 것들에 자부심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동아리가 처음부터 제가 13개였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저희 학교가 유네스코 학교를 2016년에 만들 당시에는 8개의 동아리로 시작을 했고요. 이제 이 동아리의 모태가 뭐냐면 아까 그러셨죠. 어느 지역에 태어나느냐가 진짜 중요하다. 저는 통영 RC라는 지속가능 발전 교육 재단이 있는 곳에 태어났기 때문에 브릿지 투 더 월드가 있었어요. BTW. 그게 유네스코가 인정한 프로그램인데 2년에 한 번씩 또 이제 인정을 받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시발점이었고 그게 모태예요. 그거를 하고 온 아이들이 이제 외국에 탐방도 하고 이렇게 해서 호주도 갔다 오고 이렇게 이제 제가 인솔도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아이들한테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시는 거라. 야, 통영 시민의 세금으로 갔다 왔는데 너가 지금 나중에 헌신을 한다. 그건 안 된다. now 지금 해라. 그래서 후속 동아리 만들어. 비행기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떠나기 전에 이미 동아리 만들고 갑니다. 그래갖고 이제 지속된 게 첫 번째가 텃밭. 제가 그랬어요. 텃밭 그거 안 하면 안 되겠나. 내가 농부의 딸로 태어나갖고 진짜 농사 안 지려고 선생이 됐는데 공부 진짜 열심히 해서 선생 됐는데 내가 너희 때문에 농사 지어야 되겠다. 안 됩니다 선생님. 농업을 어떻게 하면 학교 현장에 접목할까가 2015년 주제였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CSI 이렇게 또 만들었는데 저기 보시면 슬로건이 하나 있어요. 유네스코 학교 세계 시민교육 프로젝트 뒷면에는 ESD와 SDG를 실천하여 아픈 지구를 구하자. 그래서 우리는 수업할 때 저거 한번 흔들고 합니다. 마스크 쓰고 흔들고. 예. 그리고 이제 저기서 책도 이제 지금 매년 발간한 책이 있어요. 책도 발간하고 아이들이 한 활동을 이제 도에서 돈 따가지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저기 보면 목화시도 있고, 그 다음에 텃밭에서 그 수확한 쌀도 있습니다. 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목화솜은 제가 몽골 네팔에 갈 때 한복 인형을 만들어서 지금 인형 만들고 있거든요. 이제 가져갈 거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보면 그 엽서하고 그 스티커가 있어요. 저걸 왜 하게 됐냐면은 저희들이 CSI 동아리가 환경 캠페인 교육을 가요. 초등학교에. 보통 1년에 10개 학교를 대면 교육을 하는데 어머야 2020년에 코로나가 오네. 그럼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환경교육 시자 일한다고. 그래서 웬 말이고 쉬면 안 되지. 코로나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지. 그래갖고 제가 SDGs 엽서를 만들어라 이랬어요. 그리고 2020년에 만든 게 17개 종류의 23종류가 나왔어. 그래갖고 만들어갖고 뒤에다 편지를 쓰는 거예요. 환경, 인권, 평화 관련, SDGs 관련된 걸 다 초등학생한테 이렇게 편지를 써줘요. 그리고 답장을 받고. 그래서 그 1년 동안 멘토링을 하고요. 근데 2021년에 되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엄마야 저 종이 저것도 나무로 만들잖아요. 저것도 자원 낭비기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재생종이로 씨앗 엽서를 만들었어요. 저 앞에 보면 노란색, 파란색 진짜 작년에는 그냥 A4 용지 교무실에서 버려지는 A4 파쇄지 아마 시청이나 구청에도 엄청나게 종이 낭비할 거예요. 그러면 그 파쇄지는 재활용이 안 된답니다. 일반 쓰레기로 버려진대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우리가 그러면 그걸 이제 물에 담가놨다가
집에 믹서기 가서 갈고 방충망으로 뜨고 그래가지고 재생종 엽서를 만드는데 올해는 컬러풀하게 만들었습니다. 저것도 친환경 물감 페이스 페인팅 하는 거 남은 거 갖고 만들어 갖고 저기다가 친환경 표현으로 편지를 쓰고 옆에다 씨앗을 심어요. 상추 뭐 정경채. 그 나중에 편지 읽고 씨앗 떼가지고 교실에 놔놓으면 아이들이 아침에 엄청 일찍 등교한대. 선생님 나 씨앗 났어요. 이거 보려고. 예, 그래가지고 1년 동안 합니다. 근데 저기에 이제 아이들한테 빨리 끝내라고 그러죠 지금.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아니 빨리 끝내라 말하세요. 그래 안 하면 찔러.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그 저기에 아이들에게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해본 선생님이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선생님 내년에 또 해주세요. 이래요. 그 사실 유영초 작년에 5개고를 했는데 5개 반을 했는데 이 선생님들이 다 갈려서 2학년, 3학년, 1학년 막 나갔는데 그분들이 또 해달라 하고 올해는 중림초 7개 반 하고 그 다음에 하만여 중에 하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벌써 1차 편지 쓰고 이제 배달할 거고요. 배달해놨고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기 보면 지도도 있고요. 그럼 저거는 모돌이 동아리. 그 다음에 책갈피 독서 동아리. 그 다음에 저기 보면 또 우리가 제가 손수건하고 파우치 해가 왔죠. 오른쪽에 큰 손수건은 우리 학생이 엽서 디자인을 해낸 거예요. 북극곰의 눈물이 곧 우리의 눈물이 된다. 그래서 에어컨도 안 된다. 선풍기도 안 된다. 부채 붙이자. 이렇게 이제 디자인이 돼 있어요. 저거. 예, 그 손수건. 그 다음에 이제 올해는 저건 작년에 디자인했고 올해는 제가 모카도 물을 너무 많이 먹더라고요. 그 다음에 노동력 착취로 인해 갖고 개발도상국에서 키워 갖고 오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기 유클립스 나무에서 나온 뭐 저기 천 있잖아요. 저 천년. 그래서 저걸로 갖고 이제 손수건을 좀 만들어서 해보자 해가 염색을 했습니다. 뭐 밤부 해갖고 많이 있어요 지금. 저렇게 있고 텐셜 뭐 이렇게 있는데. 제가 사실은 왜 저걸 하게 됐냐면 제가 화장실에 앉아 있으면 여선생이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고 화장지를 두루룩 하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갖고 나가서 뭘 하는 거라. 근데 아니 화장지를 왜 손 닦노? 시대가 왜 이리 좋아졌노? 우리 어릴 때는 화장지도 없었던 시대에 살았다. 누구는 왜 저렇게 낭비를 하노? 그래 지구가 안 아프겠나? 그러면서 제가 이제 손수건을 제작해서 주고 그래도 손을 안 닦으면 이제 혼을 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렇게 컵하고 컵 3,500원 제작해갖고 3,000원에 하고 저거는 손수건은 3,000원이에요. 어떻게 하느냐면 제가 돈 절대 안 만집니다. 저기 통이 하나 있잖아요. 저 저금통이 뭐냐면 한국 유네스코에서 드림드림 캠페인이라 해서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이제 못 사는 나라의 아이들 교육 사업에 쓰는 거라. 책도 사주고 학교도 지주고 이런데 그래서 저기다 기부를 합니다. 많이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저렇게 이제 하는 이유는 아이들에게 그래요. 왜 나눔과 배려를 안 할까? 지금 우크라이나에 지금 전쟁이 났는데 너희들은 무슨 관심이 있노? 관심 없어요. 모든 선생님이 별로 수업 진도 나간다고 그런 이야기 안 하신대. 저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났는데 얘들아 우리가 도와야 안 되겠나? 올해는 유네스코에 기부를 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도와달라고 할게.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요. 6월 5일이 세계 환경의 날 행사입니다. 근데 6월 5일은 지나갔어요. 엊그저께 그죠? 그리고 오늘 7일, 8일이가 7일이죠. 근데 오늘 며칠이에요? 8일이죠. 빨리 끝내라고 알았어요. 근데 지금 제가 학교에 세계 환경의 날 행사를 6월 17일 금요일 1교시가 잡혀 있더라고. 교육과정 속에.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환경교육주간을 경상남도에서 운영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13일부터 17일까지를 환경교육주간으로 하고 종이 없는 세계 환경의 날 행사를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손수건하고 파우치 있죠, 파우치. 그 파우치는 왜 만들었냐면 비닐봉지를 쓰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저기다가 떡도 담고 그 다음에 저 큰 손수건도 운동하다 스카프 하다가 누가 떡이나 주면 비닐로 넣어 하고 저기다 싸면 되고 이런 목적으로 하는데 제가 저것은 온라인으로 다 판매를 하고 카톡으로 예매를 하고 7교시 1시간에 이제 실제 돈을 넣고 가져가고 이렇게 하는 행사를 기획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저기 네팔에서 갔다 온 몽골도 갔다 온 저기 사진이 제가 몇 개 갖고 온 게 있고요. 리플릿도 있고 책도 있고 나중에 보시고 엽서 스티커는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염색해 온 파우치나 저기 손수건을 가져가고 싶으시면 그냥 가져가지 마시고 기부를 하시고 가져가세요. 왜냐하면 저거 그냥 가가라고 뭐 그냥 순간 10초 만에 다 동난다. 그래서 뭐 10,000원을 넣고 2장을 가가시든 1장을 가가시든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저 소개가 더 필요하시면 저를 강사로 부르세요. 그러면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기본 3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아침 식사를 같이 했는데 아침도 얘기를 계속 같이 들었습니다. 저는. 네.
그래서 시간이 길어지면 옆구리를 찔러달라고 저한테 계속 부탁을 하셨는데 적절하게 끝내주셨습니다. 네, 그렇죠. 예, 고맙습니다. 자, 오래 기다려줬습니다. 우리 남권기련 네 국장님이십니다. 화성에서 오셨습니다. 요즘 핫한 도시 화성인데 그동안 참 그 지속 가능 발전 협의회 활동을 하시면서 네. 여러 가지 노력 또 고민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짧게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기 충결여고 홍도순 선생님. 홍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 끝내고 제가 하려니까 기가 죽어가지고 제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예. 저는 이제 화성에서 지금 한 13년 차 지금 이제 활동가로 지속가능 발전 운동하고 있는 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화성이 제가 이제 2007년도에 화성에 처음 이사를 왔는데 2009년도에 화성에서 인구 50만 늘리기 운동을 했습니다. 50만 넘기기. 왜냐하면 50만이 넘어가면 보조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게 이제 조금 남은 거예요. 그 막 프랭카드 붙어 있었어요. 외지에 있는 아이들, 자녀들 주소 이전하자고 막 프랭카드 붙여 있고 할 정도로 인구가 50만이 넘지 않는 도시였었거든요. 2019년도만 해도. 근데 지난 한 10여 년 사이에 지금 현재 화성시 인구는 94만입니다. 예, 50만의 인구가 늘어난, 이게 갑작스럽게 인구가 늘어나니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죠. 좋은 점은 도시가 돈이 많아졌습니다. 예, 이주해오는 인구가 있으려면은 집을 지어야 되고, 집을 지으면은 또 세수가 그만큼 많이 들어오니까 돈이 많아져가지고 재정 자립도가 기초 자치단체 중에 아마 1등일 겁니다. 그리고 인구 증가율도 1위. 그리고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젊은 도시. 그래서 평균 연령이 화성하면 아직도 막 되게 시골인 줄 아시는데요. 화성이 굉장히 젊은 도시로서 이제 평균 연령이 37세가 채 안 되는 그런 아주 젊은 도시거든요. 반면에 이 동쪽과 서쪽이 이게 이제 소위 불균형하다고 얘기를 하죠. 저는 불균형이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그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동쪽은 도시화 뭐 완전 급속하게 도시화되고 있고 서쪽은 여전히 이제 농촌과 어촌이 이렇게 공존하고 있는. 그래서 동쪽에는 인구가 많고 서쪽에는 자연 자원이 많고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이제 서쪽에 저희 이제 그 화성 연안이 그 철새 이동 공로 중간 기착지로 그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철새가 뭐 멸종위기종 철새들이 대거 오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죠. 순천하면 우리 뭐 무슨 새가 있죠? 예, 흑두루미. 예, 흑두루미가 작년 겨울에 한 100마리 이상 왔었다고 해요. 제 생각에는 여기 잠깐 들렸다가 순천으로 가는 애들이 아닐까 싶은데 예, 여기 정착한 애들은 아닐까 싶은데 그만큼 이제 연안 생태가 지금 굉장히 많이 회복되고 좋아지고 있다라는 또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화성시가 이렇게 다이나믹하고 예, 도시도 있지만 또 농촌도 있고 어촌도 있고 난개발로 뭐 이 도시 그 공학 교수님들이 난개발의 대명사로 용인과 화성을 사례로들 강의를 하신다고 어떤 교수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난개발의 대명사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그 멸종위기종이나 자연 자원이 많이 찾아오는 그런 생태가 좋은 도시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게 화성시가 이렇게 다이나믹한데 화성시야말로 지속가능 발전 운동이 정말로 잘 발전하는 게 지금 이제 10년 만에 도시가 막 엄청나게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막 사람들은 화성은 못도 없고 하는데 이제 10년밖에 안 되는데 뭘 더 기대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더 많이 번영해야 되는 도시이기 때문에 화성시는 이야말로 지속가능 발전이 정말로 필요한 도시다라는 마음으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성시에서는 저희는 이제 제가 지난 10년 동안 꾸준하게 이제 해왔던 게 시민들을 조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주로 이주하신 시민들이 많고 이게 이주해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공동체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속협에서는 이게 지역이 지속 가능하려면 뭐 이런 사례를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을 조직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주요한 좀 아젠다를 좀 잘 우리 지역의 중요한 아젠다가 뭔지 그 아젠다를 잘 찾아서 그 아젠다를 중심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또 그 사람들의 역량을 성장시키고 하는 활동들을 지난 10년 동안 쭉 해왔던 것 같습니다. 언제 그런저런 결과로 이제 구청장님들도 계시지만 이게 이제 정책으로 어떤 지속가능 발전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단체장님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사실 이제 제가 10년 활동하는 동안에는 단체장님이 그닥 관심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진짜 시민들하고 재밌게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 지난 이제 4년 전에 저 서철모 시장님이 당선되시면서 지속가능 발전 저희 이제 생각이 완전히 이제 저희에 굉장히 또 공감을 많이 해주시고 지속가능 발전을 어떤 주요한 그 시책 방향으로 삼으시고 뭐 좀 잘 발전을 했죠. 그 결과 목표도 수립하고 또 대통령상도 받고 이제 그런 결과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렇게 지역에서는 지속가능 발전이 저희 이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의 역할이 저는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이 가치가 주민들에게 좀 더 많이 확산되고 인식돼야지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도 좀 활동을 하려고 하거든요. 작년부터 저희는 이제 지방의제 21 시대를 평가하고 이제 1세대를 끝내고 이제 SDG 시대로 넘어왔기 때문에 SDG 시대에 맞는 그런 이제 기획과 활동들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저희 나름대로 저희 조직에서는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방의제 시절을 접고 SDG 시대 와서 SDGs가 2015년에 어디 유엔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10여 년 동안 활동해오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저 17개 목표에 해당한다라는 것들을 깨닫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하고 저희가 꼬꼬무라고 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SDG 이야기라고 해서 재작년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뭐냐면 저희가 하고 있는 실천 활동들을 막 꺼내놓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 활동은 1번에 해당하네, 이 활동은 뭐 7번에 해당하네 하고 SDGs 내가 하고 있는 활동들이 다 SDG와 관련이 있던 거였고 SDGs는 먼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었구나라는 것들을 같이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들끼리 선포식을 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활동은 몇 번 활동이다. 앞으로 이 활동을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하겠다라는 선포식을 하는 걸로 마무리를 이렇게 하는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활동가 편이라고 해서 저희가 한 15개 시민단체랑 동아리랑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그 활동가들과 회원들과 같이 그 꼬꼬무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활동가뿐만이 아니라 저희 이제 협동조합 생산자들 중에서 이제 이런 그 재활용이나 뭐 이런 걸 활용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이제 생산자분들하고 또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고 있고 이분들이 하고 있는 활동들이 인류 공동의 그 미래를 위한 이런 거창한 활동이라는 거를 인식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그 가치 소비 편이라고 해서 이제 내가 소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다음에 내가 생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가치 소비가 이제 가치를 뜻하기도 하지만 투게더 가치를 뜻하기도 해서 이제 가치 소비라는 이름으로 소비자 편, 생산자 편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도 하기도 했습니다. 뭐 이런 활동들을 하고 공모 사업도 아까 이제 지속협에서 100만 원 받은 거 이렇게 너무 즐거워하시고 좋아하시는데 이 말씀 들으시니까 저도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모 사업도 그동안 뭐 그냥 공모 사업을 그냥 뭐 이렇게 평가해가지고 예산 지원하고 있는데 당진에서 좀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저희 발전소 그래서 본인들의 활동이 이제 SDG랑 어떤 연관이 있는지 컨설팅 해드리고 그 방향으로 좀 더 활동이 갈 수 있게끔 더 계속 이제 사업을 관리해드리는 그런 활동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는 지역에 가장 중요한 거는 시민들이 내가 하고 있는 활동들이 SDGs가 별다른 게 아니다. 어려운 게 아니다. 바로 내가 하고 있는 활동 모든 것들이 내가 하고 있는 실천이 다 SDG였구나라는 것들을 더 많은 시민들이 깨닫고 SDGs 뿐만이 아니라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이 가치가 지역사회에 좀 확산될 수 있도록 저는 그 방향으로 계속 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사는 게 SDGs다. 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우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대표해서 좀 나와서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지금 이 지역의 상황과 지속협의 노력이 어떻게 지금 작동하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마이크를 받으셨으니까 오랜 시간을 기다리셨습니다. 아침에 오셨어요? 네, 그래서 조금 졸려요. 새벽 기차를 타고 와가지고. 네, 광주에 새벽에 출발을 해서 아침 시간에 오셨는데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실무자이시기도 하지만 오늘은 또 SDGs를 실천하고 노력하는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어떤 얘기를 해주실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부탁을 드려볼까요? 네. 저는 이제 광주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이제 소개해주신 대로 실무자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 입사하기 전에는 이제 협의회랑 되게 중요한 협력 단체, 소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생 청년 기자단 시드림 일원으로 활동을 했었어가지고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담당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감회가 새롭기도 한데 청년 때부터 그다음에 지금 담당하고 있을 때까지의 얘기를 좀 같이 나눠드리려고 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희 대학생 청년 기자단 시드림은 광주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씨앗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기자단이고요. 기자단이라는 이름에 맞게 지역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뭐 마을 공동체의 사례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포럼이나 토론회 같은 공론화의 장의 이야기를 이제 사라지지 않게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 활동을 주로 하고 있고 예전에 시드림이 2016년도에 첫 기수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SDG가 선포되기 이전이기도 했고 그다음에 2017년도에 선포된 이후에는 아무래도 지역 사회에는 뭐 국제개발 협력이라든지 굉장히 이제 한정적인 부문을 제외하고는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던 너무나도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거랑 연결되어 있지만 좀 단절적으로 분리돼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역민들에게 지속가능 발전이 무엇인지 이게 유엔에서 이제 국제적인 합의로 나온 것이라면 지역민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목표인데 이것을 같이 함께 알아가고 청년들도 스스로 이제 그게 무엇인지 왜 이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좀 학습하는 그런 모임으로 먼저 시작을 했고요. 이제 기자단이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이야기들이 이제 취재를 하면서 이 이야기들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 몇 번에 부합을 하는지 그런 것부터 조금 시작을 해서 요즘에는 이제 5년이 지났는데 이제 지금은 7기거든요. 이 시간 동안 광주 지역에서도 이제 지역 주민들과 지역 사회가 지속 가능성 그리고 지속 가능 발전의 중요성이나 그 개념을 조금 더 많이 알아가고 있어가지고 요즘에는 이 청년분들이 지역사회의 문제를 좀 더 해결하는 주체로서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요즘에 쓰레기가 대단히 대란인데 이제 대학교 내에서 이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분리를 이제 대학생들이 버리는 것들을 좀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 쓰레기에 대해서 전부 다 모니터링을 하고 이 모니터링한 결과를 이제 본인들이 직접 모니터링 분석을 해서 이제 대학교에 조금 건의를 하는 그런 좀 주체적인 활동도 하고 있고 시드림이 이런 활동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아까 화성 사무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지속 가능성이라는 게 우리의 삶과 굉장히 밀접한 연결점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너무 이제 분절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활동들이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이행하고 있는 하나의 이제 활동이다라는 거를 서로 이제 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이제 알아감으로써 물론 이제 세부적인 이행 지표나 이런 것들은 좀 다 다르겠지만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이행하는 주체로서 지역민들도 충분히 이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동기부여를 하는 좀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서로에게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보고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막힘이 없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어떻게 대학생 기자단으로 활동을 하시다가 실무자까지 되셨는지 제가 지금 그냥 한 3, 4분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도 충분히 납득이 되는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드리고 제가 좀 이따 바로 한 가지 여쭤볼 건데 그 과정에서 힘든 건 없으셨는지 이런 것들은 좀 여쭤보겠습니다. 한 번만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김가을 선생님께 제일 마지막에 여쭤보려고 제일 처음에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제 쭉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SDGs 혹은 또 지역에서 직접 하고 계신 일 관련해서 좀 충분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충남 지소협의회 청년특별위원회가 작년에 시작이 됐고요. 저희는 4월에 저희 도민 청년 단체 연합회와 같이 협약식을 진행을 했어요. 23개의 단체의 청년들과의 협약식을 진행을 했는데 이제 시작인 것 같고 더 한 발짝 앞서서 나갈 수 있게 청년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하기 위해서를 하고 있고요. 저는 예술가지만 또 다른 많은 청년들이 함께 소통을 하고 이제서야 조금이라도 이 17가지 실천사항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문화 분야에서 문화예술 관련해서 활동을 하고 계신 입장이신데 제가 좀 궁금한 건 사실 이 문화예술 분야와 SDGs가 이렇게 만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약간 그런 이제 분위기가 또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실제로 피부로는 어떻게 느끼시는지 궁금합니다. 저 또한 이거 실천 가능성 청년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활동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게 다 스며들고 있다는 거 또 알게 됐고 이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점점 다가가고 있고요. 저희도 이런 주제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고 이거를 예술 언어 문화로 좀 더 관객들에게 더 가까이 소통하고 알려줄 수 있는지 다가오고 있어서 제 생각에도 지금 더 많은 예술가들이 연구하고 있고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까 제가 김미리 팀장님한테 여쭤보겠다고 했었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지역 사회에서 풀뿌리 사회에서 SDGs 실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들 활동을 하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잖아요. 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남근기룡 국장님께서 고개를 크게 끄덕이셨는데 먼저 이제 청년 활동가로서 활동을 하시다가 또 지속협 활동가가 되시고 그 일련의 과정에서 좀 피부로 느끼는 어려움, 고민거리 뭐 있으실까요? 지금 이제 생각나는 건 한 2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청년 이제 시드림 활동을 했을 때도 저도 청년의 입장이었고 지금 이제 활동을 시드림에 하고 있는 분들도 대학생과 이제 청년인데 조금 지역 사회에서 이 청년 그룹을 조금 너무 편하게 대할 때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공론화의 장 같은 곳에 이제 청년 패널이라든지 아니면은 청년의 입장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라는 이제 이제 그런 권유가 있을 때 시드림 분들께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하고 싶은 친구들이 이제 패널로 참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이제 열심히 준비해서 나가기는 하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제 뭔가 청년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기성세대 분들께서. 근데 이제 정확히는 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그런 기대가 이제 조금 떨어졌을 때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단 한순간의 그 토론의 뭐 5분이라든지 10분으로 이제 판단을 해서 약간 이제 조금 이제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 청년 좀 안 되겠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후에 그 청년들을 계속 그런 식으로 조금 소비하는 때가 굉장히 조금 이제 저 역시도 그랬고 지금 시드림 분들도 조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살짝은 좀 상처를 받는 것 같다라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시드림 입장에서 지역사회 이야기를 좀 기록을 하고 싶어가지고 시드림이 이제 창설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지역사회 이야기들이 어디서 발생을 하는지 이런 정보들은 또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이제 토론회나 이제 마을 현장에 갔는데 이 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굉장히 궁금한데 이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확인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자료집이라든지 그런 사업 계획서나 결과 보고서는 있지만 사실 저희가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선생님께서 이 자리에서 현장에서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훨씬 더 중요할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이제 공식적인 자료집에 기재되지 않는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알아야 계속적으로 지역 현안에 대해서 계속 공감을 하고 추후에 정책 제안이라든지 이제 청년의 입장에서 좀가 뭔가를 말하고 싶었을 때 그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지역사회에서 조금 준비가 덜 될 때가 있을 때가 좀 자주 있는 것 같다. 그런 것들이 조금 어려웠던 점인 것 같습니다. 질문을 알고 계셨던 것처럼 답변을 해주셨는데, 저는 청년들이 정치 영역에서 좀 과하게 소비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꼭 정치만 그런 게 아니군요. 다양한 영역에서 어쩌면 청년들은 본인들이 뜻하지 않게 소비되는 그 계층이 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들어서 그런 건 글쎄요. 청년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남발하는 건 청년들에게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기성세대들은 한번 확인을 좀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 관련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정말 SDGs에 관련된 아카이빙이 좀 필요한 그런 시점에 좀 와 있다는 생각도 많이 들기도 합니다. 구청장님 이렇게 무대에 올라오셔서 오랫동안 가만히 계신 적이 별로 없으시죠? 생각보다 길더라고요.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청년에게 물어봤습니다.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어려움이 없었나. 근데 아마 SDGs 혹은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두고 시정이나 구정을 운영하신다는 건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왠지 좀 부담도 되셨을 것 같고, 혹은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어떻게 바라볼까 하는 그런 처음 시작하실 땐 두려움도 있지 않으셨을까 싶기도 하고, 또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또 쉽지 않은 고민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 지속가능 발전을 고민하고 해보고 싶어하는 또 수많은 후배의 이 자치단체장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조언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그동안의 고민들을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느 분이 먼저 해주실지. 네, 우리 구청장님 먼저 해주시죠. 네. 네, 오늘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시민사회에서 먼저 의제 20일이라는 그 이름으로 해서 시작을 했고 지금 지속가능발전 협의회로까지 와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역할은 민간 차원에서 먼저 시작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이 뒤늦게 공공의 영역으로 이렇게 다가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법에서 일반법에서 기본법으로 만들어진 게 이제야 이제 됐다는 것 자체가 상징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의 영역에서 이렇게 뒤늦게 남아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법 체계가 마련이 되고 시작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그럴지인데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자신의 업무라고 생각하지를 안 해왔던 영역입니다. 과외의 영역이고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되지라는 인식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고,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2011년부터 이 공무원들에 대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시작을 했는데 전혀 생소한 것이고 왜 우리가 이런 교육을 들어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 같은 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게 사고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실천과 연결이 돼야, 자기 업무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 것이지 이게 필요해라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이 교육에 이어서 이행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껍데기만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각 영역에서 여러 그 사업들을 새롭게 시도하면서 이것이 알고 봤더니 아까 뭐라고 그랬죠? 알고 봤더니 지속가능 발전과 연관이 되더라. 라는 사후적인 인식이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과정, 이게 매우 중요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당진에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관련된 각 부서에 이 보고를 하도록 했다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모든 부서에 자신의 업무와
개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부서 입구에 저 디자인이 있잖아요. 이거를 붙여놓도록 했습니다. 구청뿐만 아니라 복지관, 도서관 등등 구와 관련된 이 시설 내지는 사업소 이런 데도 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지속가능 발전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스스로가 판단해서 그걸 붙여놓도록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 공공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시민과 연관이 되지 않으면 또 이제 공공에만 제한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시민사회와 이 공공이 어떻게 이 목표를 동일하게 지향하면서 실천해 나갈 것인가는 앞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지방정부가 특히 역할을 잘 해야 되는데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지방정부의 장들이 매우 중요한데 이번 선거로 인해서 어떻게 될지 매우 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시민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역할과 또 앞으로의 책임이 더 커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있어서 공공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다시 짚어주셨고요. 네, 이 공공의 역할이 더욱 빛이 나기 위해선 결국에는 시민들과 어떻게 연결을 해 나갈 것이냐. 그 점에 이제 이 구정의 운영의 핵심을 좀 둬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아마 이렇게 운영하시면서 되게 어려움들이 많으셨겠지만 결국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시민들, 국민들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지만 이 일을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앞으로 이제 많은 정치적인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가장 핵심은 결국 시민들의 이야기, 시민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힘이 센 것인가를 보여주는 게 매우 중요한 과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서대문 구청장님도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지속가능 발전에 대해서 사실 우리 시민들의 인식은 아직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수준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 지방정부 협의를 하면서 생각해 보면 우선 좀 기본적으로 시장군수 구청장들이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분명한 어떤 신념이라고 할까 아니면 철학 같은 게 있어야 힘을 받아요. 그리고 사실 공무원들이 이게 뭐 내가 그동안 해왔던 업무가 아닌데 이걸 왜 하지? 이 얘기는 공무원의 직무 범위에 그게 안 들어있는 거죠. 과거에 그런 게 들어가 있을 리가 없고요. 이 얘기는 새로운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정책 감수성 가지고 계속 개발해 가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것만 하겠다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무 자체가 이미 되어져 있지 아니한데 이걸 하는 것은 내가 가외로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걸 보여주려면 구청장이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업무다라고 하는 인식을 분명히 줘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당진처럼 사무관 이상 되신 분들이 SDG와 관련된 내용들을 내 사업에서 어떻게 녹여내는가 굉장히 중요한 실천 방식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모든 구성원들이 그와 관련된 일을 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각 지방정부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이 SDG와 관련해서 아니면 지속가능과 관련해서 부서에 녹아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크게 보면 이를테면 과가 만들어지든지 작으면 최소한 팀이라도 만들어져야죠. 그래서 그 해당되는 부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예 그런 부서가 없다. 그러면 그 지자체에서는
관심이 없는 거죠. 예. 그리고 그 활동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그 지역사회에서 지역 활동가들이 있다 하더라도 연결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결국은 지방정부와 지역사회가 함께 연계되려면 결국은 지방정부 안에서도 활동가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단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속가능 발전 팀이 있든지 어떤 과가 있든지. 그래서 그 과를 중심으로 팀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사회와 함께 협업해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미 지역활동가는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의제를 다 알고 있는 이런 분들이고 이걸 계속 확장해가는 거고 또 이 확장해가는 일들을 계속 넓혀가다 보면 그러면 우리 시민사회가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더 예전보다 높아지는 거죠. 저 이거 꾸준히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 그동안 해왔던 지속가능 발전 지방정부 협의회뿐만 아니라 여기 소속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정부들 아니면 이번에 새로 시장군수 구청장 되신 분들이 좀 더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 우리 협의회에서 좀 필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가 해야 될 실천 의제로 그분들에게 던질 수 있는 거죠. 좀 같이 좀 해달라. 이를테면 선거에 나오기 전에 공약에 놓게 하는 방식 내지는 그렇게 되어져 있지 않더라도 어떻게 하면 좀 지방정부가 이걸 리드해 갈 수 있을지 저는 중앙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후순위에 밀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어요. 예. 그런데 결국은 우리 풀뿌리에서 지금까지 가졌던 인식을 더 강화하면서 가능한 자기 지역사회에 있는 지방정부와 계속 협업하면서 이거를 지방정부에서 그 생각을 안 가지면 풀뿌리가 리드해서 같이 가도록 이렇게 만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아유, 말씀 감사합니다. 이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돼 있는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셨고 결국 이제 두 분의 말씀의 이제 공통점은 그런 이제 지방자치단체 리더십과 시민사회 연계들을 잘 해나가기 위한 노력들이 매우 이제 중요한데 그런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마련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각각 좀 좋은 이제 말씀들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한번 고민을 해보고 우리 이한복 담당관님은 이 업무를 시작하신 지가 이제 반년 정도 되신 거죠? 네, 이제 6개월 차 접어들었습니다. 예. 하시면서 제일 힘드시거나 고민스러웠던 대목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저도 이제 사실 이 부서 오기 전에는 뭐 지속가능 발전 담당관 뭐 전님도 계시지만 꼭 우리가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있긴 있었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협업이 잘 되고 하는 부분도 이렇게 보여지긴 하지만 아직까지 공장 내부는 그래도 약간 칸막이가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직까지도 이제 그 지속가능 발전 담당을 보는 시각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낯설고 쓸데없는 일을 하는 부서가 아닌가 하는 이런 느낌들을 간혹가다 이렇게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 지금 정말 이렇게 뭐 솔직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 지속가능 발전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주류화가 돼야 될 건가에 대한 고민들을 확 이제 하게 되는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아마 이제 지역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걸 주제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참 이제 이 다양한 개발 욕구 앞에서 초라해질 때가 굉장히 많기도 할 테고요. 학구 현장도 좀 그런 고민 많지 않으세요? 네.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또 저한테 마이크가 왔네. 아니요, 제가 진짜 언제 나한테 오나 할 말이 너무 많았는데, 예, 제가 등장 밑이 어둡다고 옆에 앉아서 이야기도 못 하고 그러는데, 제가 저는 사실은 이제 학교 현장에 있다 보니까 우리 사회교과서에 보면 SDGs가 저 9단원에 딱 한 페이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9단원에 있기 때문에 1단원부터 9단원까지 가니까 그거 못 가서 못 가르치는 쌤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교육과정 재구성해서 맨 앞으로 갖고 와서 그걸 6주 동안 합니다. 6주 동안 수행평가를 가정형 수행평가를 지금 5년째 하는데
제가 가정형 수행평가 그걸 해보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이들하고.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이런 걸 심어주려면 사실은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우리는 지식이나 기능을 가르치는 교육은 엄청나게 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고 뭘 위해서 살고 네 삶의 목적이 뭔지, 즉 가치와 아이들에게 꿈을 일깨워주는 그런 교육은 안 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태도와 가치를 길러주는 그런 교육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활동을 하려면 다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럼 이제 그 돈은 제가 다 따옵니다. 그래갖고 이제 기획서는 따온데 올해 지금 따온 돈이 1,085만 원. 지금 혼자 따온 돈이요. 그 집행 다 해야 되죠. 그러면 또 나중에 학교에서 또 나중에 지원을 좀 해줘요. 왜냐하면 돈을 땄는데 어디 못 써. 근데 뭐 동아리, 독서 동아리 누가 하노? 제가 독서 동아리가 3개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돈 또 받아 쓰고. 그런데 이제 제가 동아리로도 해보고 교육과정 재구성으로도 해보고 독서도 해보고 이러는데 가장 SDGs 세계 시민교육이 좋은 게 뭐냐면 독서가 좋더라. 제 강의 가면 꼭 그런 이야기 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는 사실은 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교육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가정교육도 중요하고 사회 평생교육도 중요하고 이러는데 가장 좋은 거는 그래도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서 네 마음대로 가르치라. 교사 네가 그 교장 허락받고 가르치면 되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학교 현장에는 학생부라는 게 우리 고등학교잖아요. 학생부라는 게 자꾸 바뀌는 거라. 그래서 사실은 옛날에는 자율 동아리로 편성돼 있으면 자율 동아리를 생교부에 적을 수 있었는데 이제 못 적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해도 돼. 근데 자율 동아리의 활동 내용은 생기부에 기재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 게라. 근데 자율 동아리의 개요는 적을 수 있어. 그럼 예를 들어 TT 동아리는 전행님 미술관 연계해서 통영의 뭐 예술의 문화 생활을 한다. 이런 거는 적는데 아가 활동해서 거기가 전행님 그림을 그렸다. 뭐 내가 도슨트 활동을 했다. 이런 건 적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율 동아리를 안 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정보를 빨리 입수를 해갖고 2019년부터 교육 과정 속으로 갖고 오는 거라. 그럼 예를 들면 성교육, 아동폭력 예방교육 이런 것들은 몇 시간을 반드시 받아야 되거든요. 화재 예방교육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재난교육 이런. 그래서 세계시민교육으로 갖고 와서 세계시민교육 프로젝트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과거에는 그걸 교육과정 속으로 갖고 올 때 2019년에는 시수가 안 나오는 거라. 선생님 52주를 뭐 성교육 뭐 이런 거 다 하다 보면 시간이 안 난다는 거라. 그래 그러면 1학기 1시간, 2학기 1시간만 주라 이랬는데 지금은 얼마나 의식이 바뀌었는지요. 제가 벌써 4번을 했습니다. 1시간짜리도 있고 2시간짜리도 있고. 그러면 세계 환경의 날 하면 지금 5번째 시간을 가져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SDGs를 몰랐지만 2016년까지 30년까지 16년부터 30년까지 전 지구인이 수행해야 될 목표인데도 사실은 몰랐어. 지금 이미 7년이 지나고 있잖아요. 남은 게 지금 몇 년이죠? 우리가 8년이 남아있죠. 그래도 늦지 않았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알리는데 사실은 교육의 힘이 저는 대단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 동아리는 모든 게 다 지역사회 연계활동입니다. 초중고 지역사회 RC, 그 다음에 동피랑 서피랑, 그 다음에 뭐 환경 그 운동연합 다 지역사회와 연계되고 지역의 문제를 찾아서 아이들이 그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성장하죠. 그리고 저는 여기 청년 활동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야 우리 제자도 SDGs 2014년에 호주를 데리고 간 아이 2016년에 데리고 간 그 아이도 곧 머지않아 이런 활동가로 성장하지 않을까. 자 이런 이제 기대도 해보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단체장이나 관리자가 물론 의식이 있으면 좋죠. 그런데 관리자는 의식이 있는데 이제 우리 학생이나 선생님이 없어. 그러면 하향식으로 전달하는 이 방식은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관리자나 단체장은 힘이 없지만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난리를 치고 막 이래 한단 말입니다. 하니까 이제 교장 선생님이 바뀌는 시는 거고 지원을 해주시는 거죠. 사실 오늘도 제가 1박 2일로 출장을 오는 게 안 쉽거든요. 근데 교장 선생님 무조건 가라는 거라. 물론 또 제 나이가 그 정도는 됐고 예.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니그 말라가노 출장 처리 못 해준다 이러면 못 오잖아요. 그죠? 근데 물론 제가 수업 다 하고 오죠. 근데 제가 11년째인데 올해가 제일 행복하고요. 교직 생활에 제 마음대로 해도 저를 안 건드려요. 제가 원로교사니까 안 건드리는 거라. 그리고 그만큼 또 노하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나이가 들면서 고개가 수그려지는 거라. 옛날에는 막 떼들었어요. 막 교장선생님 왜 이렇게 못하게 하냐고 이래서 하는데 지금은 이제 오히려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제가
그렇잖아요. 보세요. 포용해야 되고 또 관용을 베풀어야 되고 참아야 되고 그것이 세계 시민교육이고 SDGs잖아요. 나누어야 되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실천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좀 좋고 또 제가 요걸 하면서 자율 동아리 형태로는 운영하나 교육 과정 속으로는 갖고 와서 자율 동아리는 편성은 안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생기부에 다 적을 수 있어. 자율이나 진로에. 그리고 이제 도움이 되는 거죠. 대학 가는데. 근데 제가 삶의 철학이 있어요. 뭐냐면 나는 혼자 하지 않는다. 항상 너희들과 함께 한다. 학생과. 그래서 너희들이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잡는다. 그래서 너희들이 언제든지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고 가고 싶으면 가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탈퇴하는 아들은 거진 없고요. 들어오는 아들이 굉장히 많고요. 아마 오늘도 제가 이거 나 유튜브로 제가 아이들한테 좀 보라고 이렇게 해서 성적에 반영한다. 이제 그래서 이제 아니 뭐 안 보면 감점은 아니지만 보고 소감을 적어낸 아이는 가산점을 준다. 이러면 분명히 볼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아이들이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이들이 자랑스럽죠. 제가 분명히 얘기했거든. 너가 SDG에서 책자 만드는 거 사실 100만 원이라 100만 원이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잖아. 내가 꼭 이 이야기는 하고 없기다. 너가 자랑 꼭 하고 없기다. 1학년 1반부터 6반 그리고 이제 우리 거기에 팀장이 구도영이라는 아이인데 이 아이는 매주 토요일마다 쓰레기를 주러 나와요. 그러면 가고 공부도 잘하는 아이고 총학생 회장도 중학교 때 했고 이런 아이인데 매일 쓰레기를 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선생님 쓰레기가 왜 이리 많아요? 근데 왜 사람들은 쓰레기를 줍지 않아요? 이런 의문을 갖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노? 홍보를 하자. 뭐 스티커를 붙이든 캠페인을 하든 아파트에다 하든 하자. 저한테 1분만 더 주실 수 있죠? 30초만요. 네네.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려움이 뭐냐면 사실은 교육청은 교육청에 있는 장학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업무를 위해서 그런 걸 하고 그 다음에 또 시민들은 분리배출을 그렇게 하라 해도 이 쓰레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생각 안 하고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학교 현장에도 일회용품을 쓰는 선생님들 계십니다. 그래서 저하고 트러블도 있고 이러는데 그분이 언젠가는 바뀌기라 보고 제가 이제 참고 이랬는데 저는 이런 게 좋다고 생각해요. 모든 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라. 내가 쓰레기 하나를 소비하면 이것을 마지막에 처리하는 분이 누구일까? 마지막에 어떻게 처리가 될까? 이 매립이 될까? 태워질까?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함부로 쓰레기를 배출할 수도 없고 이렇게 소비를 함부로 할 수도 없어. 지속 가능한 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삶의 태도를 좀 바꿔야 된다.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조금 있어봐. 지금 정리해야지.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있는 걸 재활용하고 나누고. 예, 그래서 좀 그런 삶의 태도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자장님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충렬여고 재학생 여러분들을 우리 홍동 선생님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충렬 유정환 선생님이 굉장히 포용적인 분이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선생님 발표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문득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제가 우리 그 화성 국장님께 아마 현장에서 제일 어려움이 많으셨을 텐데 짧게 그 어려움 한번 토로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 질문이 끝나면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쭉 나눠 보면서 저는 그게 이제 이 팬데믹 이후에 우리 사회가 새로운 혁신, 새로운 변혁이 필요하고 그 변혁의 핵심이 SDGs고 그리고 우리가 그 속에서 어떤 준비들을 해야 될지 여기 현장에 계신 우리 패널 분들의 그 조언이 정말 중요한 방향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질문도 좋고 답변도 좋습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들을 좀 던져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준비하시는 동안 우리 화성 국장님의 그동안의 어려움을 토로를 한번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뭐 그 당시 순간순간은 다들 되게 어려웠던 것 같은데 이제 돌이켜 보면은 그게 사실 다 재산으로 쌓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10여 년 이렇게 활동한 여기 이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하면 뭐냐면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화성시가 굉장히 이제 이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다 보니까 조직된 시민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활동해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내가 뭐 어떤 조직을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도 없고 어떤 아젠다를 좀 잘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싶다고 해서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역에 그 활동을 할 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지 이 지속협은 그 조직과 함께
그 조직을 활성화시킴으로 인해서 그 아젠다를 확산하는 그게 이제 저희의 역할인데 그 조직이 너무 없는 게 저희의 이제 굉장히 제가 일하는 데 있어서 큰 단점이었고 아주 어려운 점이었어요. 파트너가 없다는 거죠, 그야말로.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파트너가 없어서 그 파트너를 키우고 만들고 역량을 키우고 뭐 이런 활동들을 쭉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화성지속협은 사실 그 재산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과의 관계, 그 파트너들과의 신뢰 이런 걸로 인해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엔 그게 단점이었고 어려운 점이었지만 그거를 넘어서고 극복하는 그 매 순간이 나의 재산이 되고 그게 우리의 동력이 되고 힘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하고 싶다는 그 질문도 내 답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속협은 시민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그리고 SDG라는 이 가치를 지역에 널리 확산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지만 반드시 필요한 거는 사실 지역사회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파트너와의 신뢰를 쌓는 것, 특히 기초는 더 광역보다 또 국가보다 기초는 그 힘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그 지역의 시민들을 잘 조직하고 또 이 공동체를 잘 이제 복원하고 그분들의 역량이 크도록 지원하고 하는 것이 곧 지속가능 발전의 아주 뿔뿔이 기본이고 기초가 돼야 되지 않을까. SDG를 누가 합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을 잘 조직하고 또 어느 분이 그런 말씀하셨죠. 저기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세상을 바꾼다고. 예, 그래서 시민을 잘 조직하고 지원하는 그런 활동, 그 풀뿌리를 기반을 다지는 것, 그게 바로 지속가능 발전이 멀리까지 갈 수 있고 또 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아주 기본이 아닐까. 마지막 질문까지 제가 답변을 하는 것으로. 네, 아유 감사합니다. 사람, 관계 그리고 이제 그 관계를 통한 신뢰 이게 아마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지역에서 해 나갈 이렇게 좀 힘있게 밀고 나가기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거기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꿈보다 해몽이라고 해석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지만 우리가 지역 사회에 살아가면서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 게 결국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 간의 관계 그 연결점에서 만들어지는 신뢰가 결국 우리 지역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건가 하는 것들을 가늠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안에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잘 놓아갈 것인가 이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한 가지 더 이제 여기 이제 구청장님들도 계시지만 시장님 바뀔 때마다 흔들거리는 지속협을 만들고 싶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선 더더군다나 진짜 이 뿌리를 튼튼히 내리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과의 신뢰관계를 좀 돈독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는. 네. 그 우리 아까 도봉구청장님께서 결국엔 이것은 시민의 힘으로 공공의 영역이 매우 중요하지만 결국 흔들리지 않고 가려면 시민과의 연결 그리고 시민의 힘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신 대목과 굉장히 잘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그 답변까지 같이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당진에서 오신 늘품입니까? 늘품입니까? 네, 품입니다. 푸의 미입니다. 네. 네. 예, 활동하시면서 지역에서 어려운 것도 있으시고 뭐 그러셨을 텐데 앞으로 어떤 준비도 하고 계신지까지 해서 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민간 단체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첫째로 공간이 저희 장비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공간이 가장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저희가 그러한 봉사 재능 기부지만 이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이제 그런 비용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런 건 그동안 이제 사비로 이렇게 해서 했고 그리고 저희가 계속 활동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이게 이제 민간도 물론 중요 풀뿌리로 이제 하는 저희 스스로 그런 생각에서 이제 추진을 해서 해왔지만 중요한 게 이제 민관 학위 가치 거버넌스를 형성을 해서 이제 추진을 하는 방향이 가장 좀 저희가 활동을 하는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저희 모르는 부분도 많이 또 자문도 구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진 않았지만 저희 당진 지역에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그 학생들한테도 저희가 지금 현재 공동체 마을학교를 또 운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을학교를 운영하면서 학생들한테 저희가 이제 그 하고 있는 봉사라든지 재능 기부라든지 학생들이 저희 마을학교에서 배워서 익힌 그런 재능을 또 나가서 이제 기부로서 이제 본인들도 보람도 찾고 주민한테 도움도 되고 그 학생들이 나중에 커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런 그 회상을 하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도 물론 이제 서울에서 공부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추억이. 그래서 그런 역할도 나름대로 저희가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풀뿌리로 자생해서 이렇게 하는 단체들을 저는 다행히도 좀 행운이었던 것이 저희 이제 전 담당관이셨던 박은 담당님께서 잘 봐주셔서 그래도 저희가 희망을 갖고 여기까지 사실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너무 아까도 이제 평소에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사실은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작은 문제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공간도 많이 필요하고 장비도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자체장님들이 바뀌시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런 부분도 사실은 좀 걱정이 좀 됩니다. 되는데 저희가 이제 팬데믹을 거치면서 또 그 어려움을 또 겪어왔기 때문에 그래도 견디겠다는 생각을 갖고 또 그나마 이제 좋은 아이템으로 저희가 출발을 해서 공모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좀 계속 추진을 해서 지속적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하고 계신 일들이 지역에서 이 지속 가능성 관련해서 저는 분명히 제대로 좀 평가받는 그런 기회가 분명히 올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얼마나 좋은 일, 좋은 일이라기보다는 지역에 필요한 일을 하고 계신지 제가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제 느껴져서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부회장님 보태실 말씀 있으세요? 제가 별로 할 말은 없는데 아까 저도 이제 좀 배웠어요. 그 홍쌤인데 이거는 이렇게 했고요, 저거는 저렇게 했고요. 나도 설명 좀 할게요, 이거. 저희가 이제 출력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픈 소스로 해서 이제 저렇게 이제 그 화분 이게 솔직히 누가 봤을 때 이제 좋은 품질일 수도 있고 안 좋은 품질일 수도 있는데 이게 아까 재생사업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재생산업이 거기에 또 다른 이제 첨가물이 들어가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좀 전문 지식은 이제 좀 습득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100% 신재로 그렇게 이제 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거기에 혼용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냥 100% 그냥 페트병 있는 그대로 저렇게 이제 잘라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잘못된 지식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잡아드리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제 개인적인 욕심인데 나오는 폐기물이나 생활 쓰레기나 이게 분리수거는 되고 있지만은 자원 재활용 그쪽에 가면은 결국은 다 태워지고 묻어지고 그렇게 거의 그렇게 소각으로 많이 되거나 이제 폐기돼서 지금 당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생활 일반 쓰레기나 이런 걸 이제 소각을 하는데 서산에서 소각해서 그 재는 다시 또 실어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 지자체에서 다시 또 매립해야 된다 그러고 이게 얼마나 불필요한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진짜 이제 분리수거 진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금천구에 이제 플라스틱 방앗간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진짜 시민이 거기서 내가 필요한 이제 생활용품을 솔직히 이 아크릴처럼 깔끔하게는 안 나오지만은 페트병으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진짜 실생활에 필요한 거 그런 거를 지자체에서 만들어서 관공서에 보급해서 그렇게 이제 자급자족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었으면 합니다. 네.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 방법들을 아마 같이 찾아가는 게 결국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우리가 찾아가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말씀을 듣고 싶은데 시간이 이제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시간 이제 한 2분씩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늘품나리샤 두 분과 남건기련 국장님은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그럼 우리
이 김미리 국장님 제가 처음에 드렸던 우리 팬데믹 이후에 어떻게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을지 이 제안, 재언 뭐 이런 것 좀 마무리해 주시죠. 제안이나 재언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미미한 의견일 수도 있긴 한데 저는 이제 청년 소모임을 경험을 했고 지금은 이제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역 사회가 좀 더 청년 그룹이랑 좀 밀도 높은 사회적 관계를 계속 가져야 하고 그거를 계속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생이었을 때 시드림을 이제 막 가입을 했을 때에는 저 역시도 이제 국제사회나 빈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관심이 많은 학생이었고 관련해서 뭐 해외 파견이나 이런 걸 갔다 왔을 때 내가 지역에서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되게 그런 고민점이라든지 내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지? 그런 이제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역사회랑 청년 그룹들이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 갈 때 이제 청년들은 배워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적인 것들은 이제 미비할 수 있겠지만 이 청년들에게 구체적인 역할을 주면서 지역사회와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만들어져야 하고 지금 저희 시드림 출신의 이제는 이제 사회 초년생이 된 분들을 보시면 이제 뭐 서울 쪽이나 해외로 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뭐 지역 신문사에서 이제 활동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뭐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이 된 분들도 많거든요. 이런 분들이 다시금 협의회에 찾아와서 그때는 이제 일로서 만나는 관계가 됐을 때 되게 이제 새롭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이 좀 사람의 힘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완전한 이행을 위해서는 이제 유엔에서도 청년 그룹에 대한 그런 참여 이제 주체 그룹에 대한 역할을 좀 더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 사회에서도 청년 그룹들이랑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런 노력과 자세가 필요할 것 같다. 청년들도 이제 같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쌍방이 좀 밀도 있는 관계를 위한 고민, 노력 이런 게 이제는 정말 필요해지는 시점이다라고 해주셨고 그게 아마 코로나 이후에 우리 사회를 준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열쇠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작가님, 네. 저 또한 여기 청년분하고 선생님들 말씀처럼 저희 팬데믹을 겪으면서 청년들이 더 많이 깨닫고 느꼈을 거예요. 저희는 이거를 교육을 받은 세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더 많은 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교육을 통해서 저희 청년들이 지금 보다시피 통영부터 이 많은 지역의 분들과의 소통, 그다음에 많은 청년들과 아직 소통을 더 많이 넓혔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들이 이제 제 생각에는 미래의 청년들을 위해서라도 먼저 나서서 이제 엄마 아빠가 되고 아이들한테까지 할 수 있는 이런 교육 이런 게 좀 더 필요하고 열린 SDGs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고 우리가 밀도 있는 논의를 해나가고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어쩌면 교육이 그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해서 교육이니까 제가 선생님께 마무리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예, 선생님 2분 넘어가시면 안 돼요.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마이크 잡는 걸 좋아해갖고 저는 그래요. 지금 그레타 툰베리가 2018년에 학교를 안 갔죠, 그죠? 금요일마다 국회의사당에서 어른들은 우리의 미래를 훔친 도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뭐 그 영어로 말을 해서 제가 번역이 좀 잘못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근데 이제 그 전에 그레타 툰베리 전에 리우에서 국제 환경 회의가 열렸을 때 세반 서적희가 6분 동안 세계를 침묵시킨 소녀 12살 소녀였어요. 그 소녀가 이야기를 했을 때도 바뀌지 않았고 그레타 툰베리가 나타나기 이전에 1990년대에 엘고 부통령이 지금은 지구가 너무 아프다. 그래서 불편한 진실이라는 영화 다큐까지 나왔어요. 책도 냈고 그리고 천혜의 PPT를 했고요. 그래도 안 바뀌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제는 바뀌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엘고 부통령이 이야기했던 그 90년대보다 지금 훨씬 더 지구는 더 불편하고 아픕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구에 대해서 알아야 돼. 자연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알아야 그 사랑한다고.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나오시는 분들 저 사랑 안 하죠. 근데 여러분들은 남편, 아이 사랑하잖아요.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구에 대해서 알고 자연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리 환경운동에 미쳤는가 이렇게 생각했더니 왜 동아리를 자꾸 늘리고 이렇게 하느냐 했더니 제가 지구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구를 사랑하는 여자라고 아까 표현을 했죠. 그죠? 남편보다 지구를 더 사랑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지구를 살려요? 이건데 여러분 주변에 작은 실천이 지구를 살려요. 그러니까 큰 걸 한다 생각하지 말고 내 주변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고 그 다음에 내가 한 것이 조금 보람 있다 그러면 옆에 전파하고 이웃에게 전파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렇게 협력하고 연대하고 파트너십을 형성하면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2050년이 되면 저는 80대가 돼서 갈 날이 죽어도 관계없어 사실 많이 살았어. 그런데 지금 우리 미래 세대는 안 되잖아요. 초중고 학생들은 한창 살 나이잖아요. 그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협력하고 열린 SDGs 이런 포럼을 많이 하고 그리고 전국이 모여서 함께 해나가면 분명히 지구는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의 힘이 중요하다. 교육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지구를 살리는데 동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놀랍게도 시간을 지켜주셨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우리 선생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저는 교육의 변혁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에 가장 변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분야가 교육이라는 생각이 또 한편 들기도 합니다. 교육의 변혁과 함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변혁의 힘이 결국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도록 함께 연대하고 협력하는 방법들을 잘 찾아가자. 그것이 어쩌면 코로나19 이후에 이 협력과 연대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사회적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고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가 정말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세 분의 우리 지방 정부에서 활동해주고 계신 분들의 마지막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좀 귀를 기울여서 우리 이 지역 사회가 SDGs의 완전한 이행이라는 고민 속에서 특별히 코로나라고 하는 우리의 특수한 경험들이 어쩌면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사회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 이 세 분의 말씀을 끝으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 어느 분부터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지. 네, 그러시죠. 네. 오늘 정말 우리 활동가분들, 우리 선생님도 활동가라고 볼 수 있는데 활동가분들 얘기 들으면서 굉장히 힘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 역시 지속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정치 상황에서 보면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회원들이 오히려 많이 신출되지 못하고 좀 많이 바뀐 이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속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 시민의 힘으로 하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듯이 사실 활동가가 가진 생각을 꾸준히 가져갈 때 어떤 효과가 나는가 그 부분을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몬드라곤이라고 하는 스페인의 도시가 협동조합 도시거든요. 근데 몬드라곤의 협동조합을 만들어낸 사람이 호세 마리아 신부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여러 가지 파시스트적인 정부하고 싸우다가 패배하고 돌아와서 청년으로 돌아와서 협동조합 운동을 쭉 하셨어요. 5명의 제자를 두고 운동을 했습니다. 아주 평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스페인에서 8대 복합체의 우리로 치면 재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몬드라곤 복합체는 협동조합으로 경제 위기 때 단 한 명도 해고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재교육을 통해서 지속시켰습니다. 그리고 몬드라곤 시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협동조합원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대학과 은행과 그리고
대형 소비 업체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 한 사람의 지속적인 활동이 사회를 어떻게 바꾸는가에 대한 것을 역사적으로 보여줬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곳을 2번을 갔는데요. 그 신부님이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 그걸 좀 느껴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스피릿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분 이름이 굉장히 길어요. 호세 마리아 아리스엔티 아리에타라고 하는 신부인데 일부러 제가 이름도 기억하고 그러고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스피릿을 어떻게 좀 받을 수 있을까 이 생각으로. 저는 이번 팬데믹을 겪으면서요. 우리 사회가 여전히 여러 가지 왜곡된 정보 때문에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방역을 책임진 지방정부 책임자로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함께 협조해서 집회하지 말아야 될 때도 막 집회를 해버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집회도 허가가 사법부에서 막 해줘 버리고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타이트하게 통제할 때 또 스웨덴 같은 나라는 집단 면역이라고 해가지고 좀 자유방임적으로 풀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반대로 지금 중국은 완전 통제로 가고 있는데 과연 그게 옳은가? 2년 반 정도 시간이 흐르니까 스웨덴의 방식이 처음에는 왜 저렇게 할까 놀랬는데 그게 꼭 틀리다고 생각이 안 되고요. 또 우리가 아주 타이트하게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도 타이트하게 하는 게 맞을까? 중국을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결국은 어느 한 사고만이 옳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열린 SDG 포럼인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열려 있어야 되고 시대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자기의 신념만 가지고 무조건 또 다 고집할 것이 아니라 시대 상황에 대한 것들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열린 사고가 있어야 우리는 이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이 테마를 가지고 이 지구와 함께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더 언론에서도 이런 열린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팩트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팩트 위에 있는 우리 세상에 대한 열린 사고로 다양한 시각을 볼 수 있게 해줘야 우리 비판적 시각을 가지면서 깨어있는 시민이 되지 않을까. 그 깨어있는 시민들과 함께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면서 저희가 혹시 이제 지방정부 책임졌던 저희들이 이 역할을 못한다 하더라도 풀뿌리에서 지속하게 해주시면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지속가능 발전 관련해서 활동하시는 모든 활동가 분들에게 보내주신 희망의 메시지 같은 거라고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구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장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매우 구체적인 이야기부터 또 실천적인 이야기, 또 앞으로 지향해야 될 방향, 뭐 이런 이야기들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죠. 또 우리 지속가능 발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과연 우리가 지향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후위기 이야기가 오래전부터 나왔지만 기후위기는 계속 가속적으로 그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고 또 양극화, 사회적 양극화는 우리나라의 경우뿐만 아닙니다만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는 이런 현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인류가 지향해야 될 매우 보편적 가치로서 합의한 몇 안 되는 그 국제적인 합의가 우리 지속가능 발전인데요. 이것을 우리는 그동안에 시민들의 선의에 의해서 자발적 참여와 선의에 의해서 여기 계신 분들 중심으로 해서 추진하고 주장하고 해왔습니다만 이것만 가지고는 어렵다, 불가능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은 일반적으로 이기적인 속성이 강하기 때문에 모두가 합의를 하더라도 내가 먼저
그것을 실천하겠다라고 모두가 나서기는 매우 힘든 것이죠. 그래서 저는 시민들의 동참과 시민들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을 공공에서 저는 더욱더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된 어떤 이 제도적 강제랄까 이런 게 매우 필요하고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탄소 중립 문제 먼저 실천해 왔던 유럽의 경우는 탄소 국경세를 부과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과거에는 어떤 도덕적 의무로서 탄소 중립 문제나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제는 기업에 있어서도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이제 시민의 실천, 자발적 실천에 기대는 상황을 넘어서서 공공의 역할, 공공에서의 어떤 그 지속가능 발전을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강화된 조치, 법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것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들이 크다고 생각해서 계속 미뤄왔던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 공공의 역할의 강화와 더불어서 여전히 중요한 것은 시민사회의 실천 또 선도적인 역할,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그런 노력 이런 것들은 존중되고 또 강화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많이 공감이 갑니다. 이제 저희가 이렇게 중요하고 위기라는 얘기를 쓰면서도 정치적 결정, 정치적 결단은 늘 미뤄왔습니다.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과 함께 군 리더십 더하기 이제는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들이 이제 작동돼야 될 시점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마지막이 됐네요. 지금 공교롭게도 저희가 금년도에 지속가능 발전 기본 전략을 이제 수립 중에 있는데요. 지금 예상치 못했던 그 팬데믹 이후에 이 부분도 한번 좀 담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것이 전에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획만 있어가지고 실천이 안 된다면 굳이 필요가 없는 계획이기 때문에 지속가능 발전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침묵하는 다수들이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 발전 영역 쪽으로 들어올 수 있을지 그리고 전문가들이 내는 거창한 계획보다는 초보자지만 실천할 수 있는 계획들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이번에 전략에 좀 담겨서 보다 당진 씨가 추구하고 있는 지속가능 발전이 좀 더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올해 새롭게 만들어지는 당진 지속가능 발전 기본 전략과 추진 계획 상당히 좀 기대가 됩니다. 너무나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경험을 했습니다. 기후위기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고 양극화에 따른 불평등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속도가 되고 있습니다. 세대 간, 계층 간의 어려움들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그 답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매우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답을 아직 우리 사회가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에게는 SDGs를 중심으로 하는 지속가능 발전을 향한 여러 고민들이 그동안 계속 쌓여져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코로나 이후에 우리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좀 더 깊이 고민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자리들이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 첫 자리로서 같이 가볍게 고민해보는 그리고 그동안의 어려움들을 나눠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 논의가 멈추지 않기를 우리 지속협과 지지협에 요청을 드립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선생님들 말씀이 우리가 조금 한 발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 하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